오케이. 떠이 아는 내 떠이. 얘들아, 네.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았어. 네. 타요 타요 배. 소르르 사르르 파도 가르는 배의 꿈. 멀고 먼 옛날 통나무를 타고 출렁출렁 흘러가는 강물을 건너던 때부터 간단한 재료로 작은 배를 만들고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큰 돛을 단 멋진 배. 빠르게 나아가는 기다란 바이킹의 배, 뿡 증기의 힘으로 달리는 배, 강한 철로 만든 배를 거쳐 오늘날의 빠르고 튼튼하고 멋진 배, 미래에 나올 놀라운 배까지 전 세계 배들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촤르르. 출렁출렁 흘러가는 강물, 철썩철썩 파도치는 바다 위를 유유히 안전하게 떠가는 배. 배는 언제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우리 함께 살펴볼까? 물에 뜨는 통나무. 물을 어떻게 건널까? 아득히 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강을 건넜을까? 바로 통나무를 이용했어. 어느 날 누군가가 강물 위를 둥둥 떠가는 통나무를 보고 생각했지. 그래, 나무를 잡고 헤엄쳐 건너면 쉽게 건널 수 있겠다. 그래서 통나무를 잡거나 그 위에 올라탔더니 정말 강물에 빠지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었어. 걷는 것보다 빠르게 먼 곳까지 갈 수도 있었지. 배의 발명. 통나무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편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통나무는 마음대로 방향을 조절할 수 없고 몸이 물에 젖을 수밖에 없으며 잘못해서 놓치면 물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물에 젖지도 않고 좀 더 안전하고 편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배를 발명하게 되었어요. 파피루스 배, 가죽 배, 통나무 배, 뗏목. 배를 만들다. 기원전 5000년쯤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라는 기다란 풀을 엮어 파피루스 배를 만들었어. 그 배로 물에 젖지 않고 안전하게 강을 건넜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가죽 배를 만들었어. 통나무 속을 파내어 통나무 배를 만들기도 하고 통나무를 여러 개 묶어 뗏목도 만들었지. 여러 가지로 쓰인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종이이자 그 종이를 만든 풀 이름이에요. 종이를 뜻하는 영어 페이퍼도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파피루스는 종이뿐만 아니라 배를 만드는 데도 쓰였어요. 그 외에 끈이나 바구니, 자리, 옷 등 여러 가지를 만드는 데도 쓰였어요. 파피루스 배. 갈대의 한 종류인 파피루스를 엮어서 만든 배예요. 가죽 배. 나뭇가지로 엮은 뼈대에 동물 가죽을 씌워서 만든 배예요. 통나무 배. 통나무의 속을 파내서 만든 배예요. 카약. 나무살이나 동물 뼈로 만든 뼈대에 동물 가죽을 씌워 만든 배예요. 에스키모들은 지금도 쓰고 있어요. 뗏목. 통나무를 여러 개 나란히 잇대어 만든 배예요. 나무 판자 배. 더 크고 튼튼한 배.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00년쯤 뒤 이집트인들은 나무 판자를 이어붙여 배를 만들었어. 파피루스 배보다 더 크고 튼튼했지. 그 뒤 바다 건너에 사는 페니키아인들은 더 튼튼하고 빠른 배를 만들었어. 돛을 달고 노를 저으며 앞으로 쑥쑥 나아갔지. 그들은 배로 바다를 누비며 물건을 사고 팔았어. 알파벳을 만든 페니키아인.
페니키아인은 배를 잘 만들고 항해하는 기술이 뛰어나 배를 타고 다니며 무역을 하여 400년간 번영을 누렸어요. 문자도 만들었었는데 무역을 통해 여러 곳에 문자를 전해 그것이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가 만들어지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페니키아 배 나무 판자로 만들고 돛을 달았어요. 배의 앞쪽에 말머리 모양 장식을 했어요. 고대 이집트 배 나무 판자로 배를 만들고 돛을 달아 바람의 힘을 이용해 나아갔어요. 그리스 로마의 배 돛을 달고 영차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배에 좀 더 큰 돛대를 세우고 영차 노를 저어 나아가는 갤리선을 만들었어. 고대 로마인들도 갤리선을 만드는 법을 배워 더 길고 튼튼하게 발전시켰지. 갤리선 안에서는 군인들이 노를 젓기도 했지만 노예들이 철컹철컹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채 하루 종일 노를 젓기도 했어. 로마 갤리선의 코르부스 로마 시대에는 배들이 앞쪽에 단단한 부분을 상대편 배에 쿵쿵 부딪혀 배를 부수는 식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로마인은 그런 싸움에 약했어요. 그래서 배에 커다란 쇠 갈고리가 달린 긴 사다리를 만들어 세워놓았어요. 그것을 코르부스라고 해요. 상대편 배가 다가오면 코르부스를 척 내려서 걸쳐놓고 그 위로 군사들이 우르르 건너가 적을 해치웠어요. 로마 갤리선을 잘 보면 그것이 보일 거예요. 로마의 2단 갤리선 노가 두 줄로 달려있어 두 층에서 노잡이들이 노를 저었어요. 그리스의 3단 갤리선 노가 세 줄로 달려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를 저으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로마의 초기 갤리선 노가 길게 한 줄로 달려있어요. 배 앞쪽에는 갈고리가 달린 사다리를 만들어 설치했어요. 바이킹선 가볍고 빠른 바이킹의 배 800년 무렵 유럽의 북쪽에서 바이킹이 나타나 온 바다를 휘젓고 다니며 싸움을 걸고 물건을 빼앗았어. 바이킹이 타고 다닌 배 롱쉽은 가볍고 날씬해서 어디든 슉슉 빠르게 갈 수 있었지. 바이킹의 배가 나타나면 모두들 벌벌 떨었어. 그즈음 유럽에선 코구선이 발달했어. 코구선은 넓은 가판이 있어서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었어. 배 끝에 노를 달아 배의 방향도 쉽게 바꿀 수 있었지. 배를 잘 다룬 바이킹. 바이킹은 7에서 11세기에 노르웨이나 스웨덴, 덴마크 등지에 살면서 배를 타고 유럽의 곳곳으로 나아가 장사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 한 노르만족이에요. 그들은 배를 아주 잘 다뤄서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바다를 잘 건너 다녔어요. 바이킹의 배 롱쉽 가까운 바다에서는 노를 젓고 먼 바다에서는 돛을 세워 바람을 받아 나아갔어요. 코그선 중세시대의 유럽에서 무역에 쓰이던 배예요. 갤리선이나 바이킹선에 비해 길이가 짧은 대신 옆으로 넓었어요. 대항해 시대와 갤리언선 바닷길을 찾아 멀리 좀 더 빠르고 튼튼한 배를 만들게 되자 사람들은 먼 곳으로 가보고 싶어졌어. 배를 타고 멀리 나아가다 보면 황금이 가득한 꿈의 나라가 있을 거라 여겼지. 중국의 정화가 보선을 타고 원정을 나섰고 콜럼버스는 카라크선인 산타 마리아우를 타고 바다 건너 아메리카 땅을 발견했어. 정화의 대원정 정화는 중국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환관으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1405년부터 1433년까지 모두 7차례나 원정을 떠났어요. 길이 140m가 넘는 엄청나게 큰 배를 60척 넘게 이끌고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가서 귀한 선물을 가져왔지요. 보선. 중국 명나라 시대의 대형 범선인 보선이에요. 정화가 황제의 명령으로 명나라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원정을 떠났던 배예요. 인도로 가려던 콜럼버스. 콜럼버스는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기 위해 산타 마리아호를 타고 항해에 나서 두 달 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어요. 오늘날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인도인 줄 알았어요. 산타 마리아호. 삼각도과 사각도치 달린 카라크선이에요. 콜럼버스가 타고 가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배예요. 마젤란은 빅토리아호를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났어. 멀리 다니다 보니 위험한 일도 생겼지. 사람들은 카라크선을 더 크게 만들고 쾅쾅 쏠 수 있는 대포를 달았어. 그렇게 만든 배가 갤리언선이야. 갤리언선은 새로 발견된 바닷길을 오가며 보물과 비단을 날랐고 해군의 전함으로도 쓰였어. 빅토리아호. 마젤란은 카라크선인 빅토리아호를 타고 최초로 세계 일주를 했어요. 카라벨선. 삼각돈만 있는 배예요. 가까운 바다를 다닐 때 이용했어요. 갤리언선. 카라크선을 더 크게 하고 대포로 무장을 한 배예요.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나 그걸 무찌른 영국 함대도 갤리언선이었어요. 산업혁명과 범선. 크고 강력한 범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옛날엔 물건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기계로 한꺼번에 척척 많이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지. 이 시기에 범선이 등장했어. 더 크고 길어지고 대포도 많이 갖춘 강력한 배였지. 마녀의 속옷 거티삭. 대형 범선의 이름인 거티삭은 마녀의 속옷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붙였대요. 뱃머리에는 속옷을 들고 있는 마녀의 모습이 장식돼 있어요. 바다의 군주호. 1637년 영국 찰스 1세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당시 가장 강력하고 화려했던 군함이에요. 하지만 수리 중 초 한 자루가 넘어지면서 불타 사라졌어요. 커티사코. 대형 범선으로 영국이 식민지에서 차와 양모 따위를 실어오던 배예요. 기선과 철선. 증기의 힘으로 나아가는 배, 증기의 힘으로 가는 배. 증기기관이 발명되어 기계와 자동차에 쓰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증기기관을 탄 배인 증기선도 등장했어. 1807년에는 로버트 풀턴이 증기선 사업을 시작했어. 사람들을 증기선에 태워 멀리 데려다주는 사업이었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증기선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어. 그때까지는 배는 거의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젠 강한 철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 철로 만든 철선은 부딪혀도 잘 망가지지 않았거든. 톰 소여의 모험과 증기선. 톰 소여의 신나는 모험 이야기를 담은 동화 톰 소여의 모험에는 증기선 이야기가 나와요. 톰의 친구들은 뿌 증기선 흉내를 내며 놀기도 하고 톰은 몰래 증기선에 탔다가 들켜서 도망치는 소동을 겪기도 하지요. 이야기가 쓰여진 때가 증기선이 한창 다니던 때였기 때문이에요. 클러먼트호. 로버트 풀턴이 만든 증기선이에요. 배의 양옆에 나무로 만든 톱니바퀴를 달아 증기기관의 힘으로 돌려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레이트 브리튼호.
세계 최초의 대형 철선이에요. 배 뒤에 거대한 프로펠러를 달아 그것을 돌려 앞으로 나아갔어요. 대형 유람선과 군함의 발달, 전쟁과 함께 발달한 배,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투어 강력한 군함을 만들었어. 엄청나게 크고 호화로운 유람선도 만들었지. 그런데 얼마 뒤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군함들은 서로 펑펑 대포를 쏘아댔어. 독일은 잠수함을 만들어 물속에서 스르르 몰래 다가가 큰 배들을 공격해 파괴했어. 그 뒤 세계 여러 나라는 잠수함을 개발하고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커다란 항공모함도 만들었어. 비운의 호화 유람선 타이타니코. 타이타니코는 1912년에 만들어진 당시에 가장 컸던 호화 유람선이에요. 배 안에 체육관과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었지요. 그런데 첫 항해에 그만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어요. 유보트, 세계대전 때 등장한 독일의 잠수함이에요. 브리타니코, 타이타니코의 자매호인 여객선이에요. 세계대전 때 병원선으로 고쳐져 전쟁에 나갔다가 유보트에 의해 침몰당했어요. 다양한 현대의 배들, 끊임없이 발전하는 배. 현대엔 아파트처럼 거대한 유람선, 물건들을 엄청나게 많이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선, 그 밖에도 다양한 배들이 만들어졌어. 물 위를 스치듯 나아가는 호버크래프트, 밑에 날개가 달려 스키를 타듯 달리는 수중익선, 물 위로 낮게 떠서 날아가는 위그선도 나타났어. 태양광으로 가는 태양광 배도 나왔고,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는 스마트 배도 연구 중이야. 앞으로는 얼마나 더 멋진 배들이 나타날까? 비행기일까? 배일까? 위그선은 바다로부터 1m 위에 떠서 날아요. 그렇다면 비행기일까요? 배일까요? 바다 위라고는 해도 공중에 떠서 나니 비행기일 것 같지만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배로 보고 있어요. 땅 위가 아닌 물 위로만 다니니 배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수중익선. 배 밑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빠르게 달리면 배가 물 위로 떠오른 채 달려요. 물 위로 달리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위그선. 물 위로 낮게 떠서 날듯이 날아가는 배예요. 태양광배. 태양광을 연료로 써서 달리는 배예요. 자신만만 꼬마배. 배들의 길잡이. 등대. 캄캄한 밤바다를 항해하다 깜빡깜빡 불을 비추는 등대를 만나면 배는 얼마나 반가울까요? 등대는 예나 지금이나 배들의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길잡이예요. 세계의 이름난 등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파로스 등대. 기원전 280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섬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등대예요. 거대한 거울로 불빛을 반사해 40km 밖에서도 불빛이 보였대요. 하지만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헤라클레스의 탑. 2세기경 로마 제국이 파로스 등대를 본떠 에스파냐에 세운 등대예요. 헤라클레스의 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뉴베르크 등대. 1310년에 독일에 세워진 등대예요.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등대 중 가장 오래된 등대예요. 메이섬 등대. 1816년 스코틀랜드에 세워진 등대예요.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금은 문화재가 되어 있어요. 산토 안토니오 등대. 1698년 브라질 살바도르시에 세워진 등대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등대예요. 트렌드 지식백과. 성경 속의 배, 노아의 방주.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는 대홍수 이야기와 함께 미리 큰 배를 만들어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록으로 남은 가장 오래된 배 이야기일 거예요. 노아가 어떤 배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머나먼 옛날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자 하느님은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40일간 비를 내리기로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착한 노아에게만 미리 알려 큰 배를 만들게 하지요. 노아는 하느님의 말대로 길이 약 150m, 너비 약 25m, 깊이 약 15m 되는 거대한 배를 만들어요. 그 정도의 배라면 지금도 꽤 큰 편에 속해요. 그러고는 각종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배에 실지요. 동물들을 다 싣고 나자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대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쓸려가고 말아요. 비가 그치자 노아는 창문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왔어요. 노아는 물이 빠졌음을 알고 배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때 산 위로 무지개가 뜨면서 하느님이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요.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방주는 네모난 배라는 뜻이에요. 에드워드 힉스가 그린 노아의 방주. 생각 통통. 마젤란의 세계 일주. 최초로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은 포르투갈의 마젤란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마젤란은 항해 도중에 죽고 함께 갔던 선원들이 끝까지 항해해 3년 만에 세계 일주를 끝마쳤어요. 다만 마젤란이 선단을 이끈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된 거예요. 그가 용감하게 항해에 나섰기 때문에 세계 일주를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그 항해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배를 타고 계속 가면 떠났던 곳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퀴즈. 어느 배일까? 엄청나게 크고 돛이 많이 달린 배야. 중국 명나라의 정화가 황제의 명령에 따라 명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타고 떠난 배이지. 이 배의 이름은 뭘까? 이름을 말하고 어느 것인지 손가락으로 짚어봐.